여러분이 믿었던 네이버 AI,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다면 어떠세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실화입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예요. 국가대표 AI 선발전에서 네이버가 탈락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차 평가 결과인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NC소프트가 나란히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네이버가 1순위일 거라고 봤거든요. 국내 AI 시장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보세요. 하이퍼클로바 X로 AI 시장을 선도해왔고 검색부터 쇼핑까지 전 분야에 AI를 적용해왔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발표 직후 네이버 주가가 4.62% 급락했습니다. 24만 7,500원으로 마감했어요. 네이버가 국가대표로 선정될 거라고 믿었던 투자자들 실망감이 반영된 거죠. NC소프트도 1.41% 하락했습니다. 24만 4천원을 기록했어요.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탈락했을까요? 기술력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탈락 사유는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독자성 기준 부적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기술을 빌려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이버는 중국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 썼습니다. Q1이라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가중치예요. 가중치가 뭐냐면요. AI가 미리 공부해서 쌓아놓은 지식이에요. 영어로는 weight라고 하는데 이게 AI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AI 모델을 만드는 건 뇌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먼저 뇌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설계해야 해요. 이건 설계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이건 오픈소스로 공개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뇌가 공부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중치입니다. 설계도는 가져다 써도 괜찮아요. 오픈소스니까요. 문제는 가중치예요. 남이 공부시켜 놓은 지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네이버가 뭘 했냐면요. 설계도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가 이미 공부시켜 놓은 지식까지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한국어만 조금 더 가르친 거예요. 이걸 튜닝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가르친 게 아니라 남이 가르쳐 놓은 거 위에 살짝 얹은 거죠. 정부가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이건 네이버 AI가 아니다. 한국말 잘하는 중국 AI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부 AI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면요. 국가 안보랑 직결됩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국방이나 외교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AI를 쓴다고 해봐요. 군사기밀을 분석하고 외교 전략을 짜는데 AI를 활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AI의 뿌리가 중국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사시에 기술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업데이트가 막힐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백도어예요. 백도어가 뭐냐면 몰래 심어놓은 뒷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깐깐하게 심사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 의존성 없이 100%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AI 주권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소버린 AI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엄청난 트렌드예요. 프랑스는 미스트랄이라는 자체 AI를 만들고 있고요. 일본도 자국 AI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UAE까지도 자기네만의 AI를 만들려고 혈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껍데기만 국산인 AI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속까지 우리 기술이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번에 그 시그널을 강력하게 시장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기준이 뭐냐? 프롬 스크래치입니다. 프롬 스크래치가 뭐냐면요. 영어로 맨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스크래치, 그러니까 맨 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남의 가중치를 빌리지 않고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수천억 원의 GPU 비용이 들어갑니다. AI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연산이 필요거든요. 그 연산을 하려면 고성능 GPU가 수천 개 필요해요. 전기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1년, 2년씩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하지만 이걸 해내야 진정한 AI 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LG와 SKT는 이 험난한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네이버는 이 길을 가지 않고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남이 공부시켜 놓은 거 가져와서 튜닝만 하면 빠르고 싸니까요. 근데 정부가 그걸 무임승차로 본 거예요. 그래서 탈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합격했을까요? 새로운 승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종합 1위는 LG AI 연구원입니다.
100점 만점에 90.2점을 받았어요. LG는 엑사원이라는 모델을 밑바닥부터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프롬 스크래치 방식을 완전히 통과했어요. 기술력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받았고요. 특히 사용자 평가에서 25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용자 평가가 뭐냐면요,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따지는 거예요. LG가 만점을 받았다는 건 실전에서도 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번 선정으로 LG는 정부 공공 프로젝트를 독점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SK텔레콤도 합격했습니다. A.X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 테스트에서 LG와 공동 1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도 합격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솔라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대기업들 틈바구니에서 당당히 합격한 거잖아요. 글로벌 LLM 리더보드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스타트업이 기술력 하나로 국가대표 타이틀을 딴 거예요. 업스테이지는 앞으로 상장 기대감도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LG, SKT, 업스테이지가 새로운 AI 삼국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국형 AI의 자존심이라던 마케팅이 완전히 무색해졌거든요. 그동안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앞세워서 국내 AI 1위를 자처해왔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모델을 가져다 썼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특히 중국 모델을 썼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요즘 반중 정서가 강하잖아요. 이게 여론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AI 기술 자립 기업이라는 믿음이 깨진 거니까요. 주가 급락은 그 신뢰 붕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패자부활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원래 국가대표 AI는 4개 기업을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네이버랑 NC소프트가 탈락하면서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에 추가 선발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탈락한 네이버와 NC소프트는 물론이고요. 새로운 도전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네이버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프롬 스크래치 모델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중국산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자존심 회복은 어려울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술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AI 전쟁은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원천 기술 싸움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네이버가 1등이라고 믿었던 시장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껍데기만 국산이면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메시지예요. LG, SKT, 업스테이지가 새로운 AI 삼국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이버는 상반기 패자부활전에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LG와 SKT에게 왕자를 영영 내어주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